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다들 아시죠?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창력으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도 피하지 못했던 병 에이즈, 우리나라에도 매년 1000명가량 새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감염 현황에서부터 인식 개선, 예방법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상필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사무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상필입니다. 국장님은 그 의료인은 아니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예, 그럼 이 퇴치 연맹은 아마 거의 자원봉사 비슷하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 할 때 보건직으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보건소면서도 병의원을 많이 이제 담당을 하고 다녔죠. 의료기관 담당을 하시죠? 네, 의료기관. 그래 의사 선생님들하고 친분이 가깝죠. 어쨌든 오늘 모처럼 모셨으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인데요. 이 특별히 이 날을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제정한 의미, 그 유래가 무엇일까요? 원래 에이즈가 198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붉은 원숭이에서 감염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8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그 세계 148개국들이 그 WHO하고 해가지고 에이즈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12월 1일이 특별히 이제 에이즈 환자가 첫 발견한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 어쨌든 에이즈는 한때 저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힘을 안 넣었던 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했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뭐 1000명 이상 늘고 있어 이렇게 뭐 예사롭게 봐 넘겨서는 안 되는 감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내 에이즈 감염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감염자는 젊은 세대 20대 후반에서 30대에서 가장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40대 이후로는 조금 감염률이 거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환자 분포 중에서 20, 30대가 대부분이군요. 네, 20, 30대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내에서 발병된 것이 749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56명입니다. 외국인이 늘면서 전체 우리 에이즈 환자도 느는 많이 추세이겠군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0, 30대는 뭐 이렇게 성적인 활동 이런 거에 예민하고 많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활발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뭐 동성애자, 성소수자 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동성애자에서 주로 많이 발병한다고들 하고 있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젊은 세대에서 남녀 간에서 그런 그 관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동성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성 간에도 에이즈가 발병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 뭐 한 예를 들면 한 4, 5년 전에 그 해운대에서 그 에이즈 감염된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자기가 에이즈 감염된 걸 숨기고 그래가지고 그 성행위를 갖다가 윤락행위처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보복 심리를 할까? 자기가 남자한테 당했으니까 나도 남자에게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성 간의 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에이즈가 감염되는 거는 이제 어느 이성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일 감염자였을 때 정상적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접촉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지금 그 여전히 세계 인구 사망 4대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에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치료법은 옛날에만 하더라도 에이즈는 그냥 뭐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의 다름 아니다.
막 이렇게 저희 인식되고 있는데 치료법은 최근 들어가지고 획기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이 법정 전염병 제3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 감염 환자에게 대해서 그래가지고 항레트로바이러스라는 그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만은 아, 수십 가지가 되네요. 예, 치료약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대개 병원에서 그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하고 그다음에 백병원하고 고신의료원하고 그다음에 부산의료원에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만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무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백병원, 고신대병원, 그렇습니다. 그 네 개 대학병원에서만 무료 치료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일단 치료약은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하면은 나을 수가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낫지는 않고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그 확산되지 않는 체내에서 거기에서 멈춘다는 바이러스가 멈추어 있다. 진행을 멈추는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금방 그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에이즈를 거의 뭐 치료약이 한 4, 50가지 개발이 되어 있는 데다가 거의 만성 질환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에이즈에서 좀 전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완전히 에이즈에서 완치가 됐다 하는 그런 사례들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한 몇 차례는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실생활에는 그것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6년 전에 그 독일에서도 그걸 줄기세포로 이용해 가지고 완치되었다. 치료를 받은 지 3년 만에 완치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계와 함께 손을 잡고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에서 오랫동안 국장님께서 일을 해오고 계신데 에이즈 퇴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임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완치를 하는데 보통 주기가 50년입니다. 한 주기를 50년을 볼 때 1980년도에 아프리카에서 그 에이즈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5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그 주기를 50년, 40년에서 50년을 보기 때문에 2030년도쯤 되면은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고 완치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에이즈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거나 뭐 가족 중에 혹은 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있다 하면은 다들 뭐 가족도 멀리하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HIV 감염된 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걸 법률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히 뭐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인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혜택을 주자, 그러한 것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이게 이제 동성애자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주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전부 인권을 생각하자면은 그분들은 또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했듯이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에이즈에 걸리면은 많은 부분 사회적 활동이 제약이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적절하게 사회복지 혜택을 보는 게
더 많은 확산을 막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꼭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한다든가 치료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주위에서 알면은 반대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 막 쫓아내고 데모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근거를 갖다 잘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관계되는 특수인들만 그게 그 위치를 알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격리돼 있다. 그 사회적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예, 그 정말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는 걸 알고 참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에 대한 뭐 사회적 편견이나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요? 우리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교 전통 사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편견이 심한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드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즈 환자가 육아가 많습니다. 육아가. 그게 왜 그러냐면 모유로부터 받은 에이즈균이 그 어린애한테 육아에게 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에이즈 에이즈 HIV 감염자고 환자면은 그럼 육아는 자연적으로 뭐 에이즈 환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즈 환자하고 그 외국인들이 그네들이 생각하는 에이즈 환자하고는 개념 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동성 간의 성적 접촉 이런 걸로 가지고 인했다 하니까 무조건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사회가 뭐 돈을 들여서 보호를 해줘야 돼 뭐 이런 게 아직까지 평비하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하고 그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 오랫동안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해오신 국장님 모시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에이즈 편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HIV 그러니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 감염 이 자체가 에이즈 환자입니까? 그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그게 HIV가 감염이고 AID 환자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균만 바이러스만 검출이 됐다 해가지고 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아직까지 그거는 한 단계가 더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편견에서 조금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HIV 감염인은 모두 동성애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아프리카 경우도 있고, 그제 예. 그리고 이제 수혈에 의해서도 꽤 있습니까? 그 이제 적십자 혈액원에서 그 체를 할 때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그 연간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그 통계상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두 자리 숫자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HIV 감염인하고 키스를 하거나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걸릴 확률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키스를 해도 괜찮습니까? 절대 괜찮습니다.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은 성관계, 몸에 상처가 난 부분에 피를 통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거기에 감염됐을 때는 그 HIV가 감염된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는 감염되는 극히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에게 모기가 물었던 그 모기가 내한테 물었다고 해서 내가 에이즈 환자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모기에 물리면 옮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임상 결과, 시험 결과에 다 나타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유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편견이 워낙 이제 심해가지고 이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제약을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HIV 감염이 확인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뭐 의료기관에 가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은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한데 그 자기 이제 치료받은 사실이 다른 사람 지인이나 친구들 혹은 또 이제 자기가 혹시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성 친구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병원을 기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염 사실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됩니까? 우리가 그 에이즈 환자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그 개인의 비밀을 절대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양성 환자를 갖다가 오픈시킨다든가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통 그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이런 데 찾아와서 뭐 각종 검사를 피검사나 오줌검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익명 검사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에이즈 검사는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오면은 일단 개인의 그거는 그 자기 그 임명을 갖다가 밝혀야 됩니다. 기관에는 자기를 밝히고 예. 그래야 나중에 무슨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관리가 되니까 이 연락처는 최소한 유지를 하네, 그죠? 예. 이제 그 익명 검사를 요청했을 때 그 검사를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익명으로 검사를 해도 일단은 에이즈 검사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고 나중에 또 뭐 양성으로 나왔을 때 나중 문제지만은 일단 검사를 받아준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왜냐면은 그걸 안 받아줘 가지고 또 검사조차 못 해가지고 혹시 양성자인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사회에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어쨌든 익명으로 검사해서 그 나중에 추후 문제는 또 그때 대처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검사를 받들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군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이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뭐 어디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이라는 곳이 한 9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울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대구, 경북,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을 갖다가 다른 시도에서는 그나마 연맹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15년 가까이 연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활동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그 예산 정액을 요청을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느 날 불현듯 그 1,000만 원마저도 절감을 해버리고 전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산 지역의 인구가 약 350만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를 해서 볼 때 서울이 약 1,000만 명인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비단 제2의 도시는 부산만은 지금 이제 단 10원도 지금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많은 홍보물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사용하던 에이즈 홍보 판넬을 지금 이제 각 역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중차지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뭔가가 오해를 하고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참 용기 있게 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그것 몰랐습니다. 명식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특히 부산은 항구 도시여서 그렇죠. 그 외국인도 많이 오고 특히 그 에이즈 예방이나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더 이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있는 단체 지원도 또 끊겨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저는 금방 국장님 말씀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뭐 유일하지 싶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질병 관련 단체가 대한계력협회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실 판매 이런 거 합쳐가지고 연간 뭐 예산 지원이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즈 부분도 차라리 대한계력협회 이런 거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뭐 어쨌든 걸렸다 하면 좀 사회적 편견을 떠나가지고 본인에게도 이제 치명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뭐 예산 지원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에이즈의 날에는 뭐 무슨 캠페인을 하느냐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연맹 차원에서 준비된 행사가 있습니까? 우리 연맹 차원에서는 준비된 행사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판넬 전시 정도로 하는 걸로 그거는 순수하게 내 자원봉사에 무료 봉사를 하고 있고 12월 1일 날 부산시에서 그 행사를 한다는 연락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에이즈의 날인데 그나마 유일한 이제 부산시에서는 부산지회에 올해 행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참여를 하시든지 홍보를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없다, 그죠? 네, 없었습니다. 예산을 뭐 끊었으니까 더 이상 맹구스러워서 그렇겠죠. 그거는 뭐 부산시 측의 그 태도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아쉽기는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백신 개발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나마 에이즈가 확산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에이즈 예방 대책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단체에서 몸을 담고 오신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에이즈 예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콘돔을 착용해야 된다는 것. 자기 애인이나 자기 부인 외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할 때 정말 그 동성애자와의 관계로 할 때도 콘돔을 보호장구인 콘돔을 꼭 착용하고 하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이제 콘돔 사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콘돔이라는 그 말 자체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걸로 금기어로 생각했는데 거부 반응이 많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가 확산돼 가지고 들어가는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콘돔 사용 이런 부분을 뭐 그 어쨌든 남녀간이든 뭐 동성간이든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래도 콘돔을 끼고 하자. 그게 이제 유일한 해방법이다. 네,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콘돔을 끼고 성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 에이즈 대치 연맹 부산지회의 정상필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여교 사상에 의한 그런 그 개념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남녀 간의 불륜 관계를 아주 등한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이들도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편견을 버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그런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콘돔을 꼭 착용하고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이즈 대치라는 중책을 젊어진 국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이즈는 그 질병 자체보다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 낙인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에이즈에 대한 차가운 사회적 시선은 거두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